자, 이번 영상은 질문 주신 8번과 10번과 11번 그리고 12번에 대한 풀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일단 기본 전제로 해주실 거는 이 문제를 처음 푼다라는 조건 하에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풀어봤다라는 전제 하에서 다음과 같은 풀이가 진행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죠. 이 문제를 뭐 한 3번, 4번 풀어봤어. 근데 결국 이 문제 푸는데 한 5분 걸려. 그럼 이 문제 뭐하러 풀어? 어차피 5분 걸리면 이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도 5분 걸려서 문제를 푼다는 거잖아요. 그럼 풀 필요가 없지. 그쵸? 그러니까 3번 정도, 4번 정도 풀었을 때 5분 정도 걸렸다라면 거기서 4분에서 한 3분 30초 분량에 해당되는 걸 걷어내고 1분 30초 안에 컷을 하려면 어떤 것들만 체크하면서 넘어가야 되는지 그걸 연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푼다라면 1분에서 1분 30초 컷이 가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 fx입니다. fx가 3차예요. 1차를 빼도 여전히 3차죠. 근데 절대값 씌웠어. 그러니까 x축 위로 퍼올렸지.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렇게 될 수 있는 3차 함수 그래프는 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x축은 이렇게 그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x축 위로 퍼올렸을 때 여전히 미분 가능하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다음 그래프의 식이 대가리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꼴을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x에 마이너스를 넣어보시면은 그때 y는 플러스여야 곱이 0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맞불 2, 4으면 지나야 된다는 거죠. x에다가 플러스를 넣어보시게 되면 얘는 그때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x에다 플러스를 넣었을 때 그때 y가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4으면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얘가 연속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f0은 0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0 넣어주시게 되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8이 되겠고요.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fx가 완성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미분할 거고요. 자, 이거 미분하는 것도 다 풀어 제낀 다음에 미분하시면 절대로 시간 컷이 안 되죠. 는영 붙여주시고, 자, 요거 제곱한 게 1이 돼줘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얘는 뿔마 1이 돼야 될 거고, 그러려면은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자, 이제 이렇게 구한 x들 중에서 여기 안에 들어간 게 있느냐? 없네. 걸친 건 있어요. 그럼 결국은 x-1에서 x3에서 2네. x2에서 최대치수를 가질 거다.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옵니다. 그러니까 4네요. 자, 2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64고요. 2 넣어주시면은 14. 그래서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러면 최대값 4고요. 최소값 2배 해야죠. 마이너스 100입니다. 계산해서 마이너스 25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뭐 요 정도 지금 말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부연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죠. 근데 이런저런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쭉 풀어나가면 이 문제는 1분 30초 컷을 해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래도 좀 걸려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 여기까지 나오는 건 좀 부담스러워. 어차피 이 문제의 핵심은 다음 조건을 이용을 해서 fx를 구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걸 갖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것은 굳이 여기서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러면 fx를 구해내는 데까지 걸리는 게 한 50초? 한 40초, 5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F1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이제 1 집어넣어서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만 출제가 된다면 충분히 1분 컷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출제가 된다면 한 1분 30초 정도에서 문제가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이 아닌 정수 합이 13이다. 요거 13 하면은 계산이 나중에 할 게 많아져서 절대로 이제 컷이 안 되고 요걸 한 5까지 줄일게요. 이 상태에서 요것만 보시게 되면은 4H5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근데 뭐 이런 조건들이 더 붙어 있다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지? 이게 아니라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나왔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적어도 2번, 3번 풀어봤다는 전제 하에서 풀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홀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과정들이 다 생략된다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A 홀수네? 그러면은 2m 플러스 1, 그럼 m은 0 이상 될 거고, C가 D 이상이라고? 그러면 C는 일단 D에다가 뭔가 찌그레기를 좀 더 더해주면 C는 D보다 좀 더 커지겠네. 물론 K가 0이라면 C랑 D랑 같아질 수도 있겠죠. 자, 이제 A에다가 2m 플러스 1을 넣고, C에다가는 D 플러스 K를 넣고, 는 5 해주시게 되면 2m 더하기 2d 더하기 b 더하기 k 얘가 4가 되겠고요. 여기서 2를 묶어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 두 개 더해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얘는 0이라면 4고 1이라면 2고 4, 2라면 요거 두 개 곱해서 4가 되니까 얘가 0이 되겠죠. 그럼 두 개 더해서 0이니까 2H 0이고요. 두 개 더해서 4니까 2H 4입니다. 이번에는 두 개 더해서 1이고 두 개 더해서 2니까 2H입니다. 두 개 더해서 2고요. 두 개 더해서 0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이고 얘는 5C4니까 5고요. 얘는 2C1이니까 2고요. 얘는 3C2니까 3이고요. 요거 3C2니까 3이고요. 요거 1C0이니까 1입니다. 곱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14로 문제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건드릴 수 있는 건 이 수. 근데 이 수를 7로 가게 되면 요 줄이 한 줄 더 생겨요. 그래서 기존 문제로 가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문제로 가게 되면 이게 한 7줄 정도, 그러니까 7번의 연산을 해서 더해야 돼.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숫자를 줄여줄 거다. 아니면 얘를 홀수가 아니라 짝수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여기서 CD가 아니라 뭐 BD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부등호 방향을 바꿔버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서 작년 가천대 기출에서 레벨 3 문제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문제를 실제 시험에서는 작다로 바꿔서 다른 거 거의 안 건드리고 주사위 4개를 3개로 바꿔주고 조금 난이도를 낮춰준 거죠. 그리고 크거나 같다를 작다로 바꾸고 나머지는 글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냈었던 문제가 있죠. 작년 기출과 작년 수능 특강 레벨 3 문제가 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면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홀수고 요거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요거 C가 D 이상이니까 C는 D에다가 뭐 조금 뭐 더해주면 C는 D보다 더 커지지 않느냐. 물론 같은 경우라면 K가 0이 되면 된다. 해서 A와 C를 이렇게 잡으면서 쭉 내려오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순 계산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11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한 번도 안 본 상태에서 만약에 기출이 된다라면 그냥 버리겠죠. 왜? 문제 읽는 데만 1분이야. 문제 읽는 데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전제로 깔리는 게
두 번, 세 번은 풀어보고 들어간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럼 두 번, 세 번을 풀면서 뭘 공부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결국은 AI랑 BI랑 같다인 것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뺀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되겠죠? 그러면 같아지려면 갑이 뽑는 공은 서로 달라야 되고요. 을이 뽑는 공은 결국 갑이 뽑은 것과 같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는 AI랑 BI랑 같을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할 거냐? 갑은 서로 다른 걸 뽑아야 돼요. 만약에 갑이 1 뽑고 1 뽑고 1 뽑았어. 그럼 이제 을이 올 거 아니야. 근데 을이 뭘 뽑아야 되냐면 갑이 뽑은 거랑 똑같은 걸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1을 뽑아 가버렸으니까 1이 더 이상 없어. 그럼 어떻게 갑 1, 1, 1과 같아질 수 있겠어요? 만약에 갑이 1이랑 2를 뽑아 가버렸어. 그럼 이제 을이 왔잖아. 을이 뭘 뽑아야 되냐면 1, 1, 2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1이 없어. 여기에도 1이 없어. 여기에 1이 있긴 있어. 근데 하나밖에 없어. 아까 갑이 몇 개 뽑아갔지? 1을 2개 뽑아갔잖아. 그러니까 을도 2개 뽑아가야 되는데 같으려면 1이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갑과 을이 똑같은 걸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뽑은 게 같아지려면 갑은 처음에 뽑을 때 서로 다른 걸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상황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된다라면 이 문제의 상황을 미리 알고만 있을 수 있다라면 이 문제는 충분히 일분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갑이 뽑습니다. 6개 중에 6개 중에 6개 중에 서로 다른 걸 뽑아야 되니까 여기서 6개 중에 하나 뽑고 여기서는 5개 중에 하나 뽑고 여기서는 앞에서 뽑아간 2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야 새로운 걸 뽑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뭘 뽑아갔어? 1, 3, 2를 뽑아갔어. 갑이 1과 3과 2를 뽑아갔어. 그럼 이제 을이 올 거 아니야. 남아있는 공, 남아있는 공, 남아있는 공 5개, 5개, 5개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의 개수를 줄이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줄이면 문제가 완전 이상해져요. 늘리면 너무 빡세지고요. 공의 개수를 더 늘리기도 좀 그렇고요. 공의 개수를 줄여버리면 원본과 같아져 버립니다. 더 줄이면 그건 또 좀 너무 쉬워지는 것 같고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어쨌든 갑이 1, 3, 2를 뽑아갔으니까 그러니까 1, 2, 3을 뽑아간 거죠. 을도 1, 2, 3을 뽑아야 돼. 그러려면 1, 2, 3을 뽑아야 되니까 이 주머니에선 2 아니면 3을 뽑아야 되겠죠. 이 주머니에서는 만약에 2를 뽑았어. 그러면 1과 3을 더 뽑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1을 뽑아. 그럼 여기서는 3을 뽑아. 여기서 3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1을 뽑아야죠. 그리고 여기서 3을 뽑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3을 뽑아갔다면 이제 1과 2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1을 뽑으면 여기서 2를 뽑아야 되는데 2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2를 뽑아야죠. 그래야 여기서 1을 뽑으면서 결국 을도 1, 2, 3을 뽑았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끝인 거죠. 이게 빼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 이제 약분 좀 하시고 정리하시면 답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읽는데 다 시간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다 읽어보면 결국은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다라면 어떻게? 두 번, 세 번 풀어보는 거지. 두 번, 세 번 풀어서 이 문제는 이거 푸는 거다. 이거 바꿔봤자 공개수 줄이거나 이거 바꾸겠지 뭐. 근데 이건 바꿔도 의미가 없거든. 다른 걸 바꾸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머니의 개수를 바꾸는 건 더더욱도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 정도를 바꾸는 걸로 바꾸더라도 출제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얘가 바뀔 리는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이것인 확률을 구하여라. 그냥 이거를 구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1에서 이걸 뺄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걸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만 이제 어쨌든 확인을 해주시면은 나머지 푸는 과정 자체는 1분이 안 걸립니다. 이거 생각하는 거는 1분이 안 걸립니다. 요거를 확실하게 이 문제랑 연결시켜 주시면은 충분히 1분 컷이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문제가 그냥 길어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 어차피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이 그림인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 그림 나오면 이 문제 나왔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슨 문제냐? 여기서 공을 2번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번, 그럼 또로롱똥 또로롱똥 하면서 어딘가에서 나오겠죠. 그럼 한 번 더 떨어뜨립니다. 또로롱똥 또로롱똥 또로롱똥. 그랬을 때 앞에서 나온 출구와 뒤에서 나온 출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만약에 같다라면 결국 출구의 개수는 1개가 될 거예요. 여기서 또로롱똥 해서 Q에서 떨어졌는데 한 번 더 떨어뜨렸는데 오이 또로롱똥 하면서 또 Q에서 떨어졌어. 그럼 결국 출구의 개수는 1개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떨어뜨렸을 때에 나온 출구와 두 번째 떨어뜨렸을 때 나온 출구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출구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 2번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출구의 개수가 3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건드려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 건드리는 것도 뭐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이걸 늘리기에는 어쨌든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적당한 것 같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확률 구해야 되는데 확률 구하려면은 공을 한 번 떨어뜨렸을 때 P에서 나올 확률, Q에서 나올, R에서 S에서 나올 확률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P에서 나올 확률은 이쪽으로만 가면 되는 거잖아. 양갈래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릴 때 2분의 1인 거야.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질 확률이 8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여기도 8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전체 확률은 어쨌든 1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8분의 1, 여기서 8분의 1이니까 요거 2개가 8분의 6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나올 확률과 여기서 나올 확률은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8분의 3이고 8분의 3인 거죠. 이것들의 확률을 각각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한쪽으로 가는 거 8분의 1만 구하면 얘도 구하고 얘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매번 얘 따로, 요거 확률 따로, 이거 확률 따로, 이거 확률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 8분의 1을 가지고 P로 올 확률이 8분의 1이다 라는 걸 가지고 여기도 8분의 1이네 그러면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건 8분의 6이어야 되는데 같을 거 아니야. 뭐 그럼 8분의 3, 8분의 3이겠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단축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자, 최종 나온 출구가 하나뿐이려면 P에서 2번 나오고 Q에서 2번, R에서 2번, S에서 2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분의 1의 제곱, 8분의 3의 제곱, 8분의 3의 제곱, 8분의 1의 제곱. 그러면 64분의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2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뭐 어떻게 구하게? 요거 2개 더한 게 1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64분의 44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들을 전체 확률은 1이다. 혹은 뭐 대칭성 뭐 이런 걸 사용해서 구해 주시게 되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평균 구하여라 라고 하니까 요거 곱하고 더하면 끝이에요. 끝인 거예요, 벌써. 자, 그래서 포인트만 좀 잘 잡으시면서 요런 팁들 사용하시면서 이 문제를 두세 번 정도 풀어보신다면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도 충분히 1분 정도에서의 컷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